거는요, 고전시가 2강에 해당하는 내용 볼 건데요. 이걸 모를 수는 없죠. 정서에 정과 정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곤란한 작품이라서 아마 내신 때 얘를 많이 맞췄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 정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배를 가게 된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원래 이제 약속이 되어 있던 유배였는데 그 유배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이 불러주지 않으니까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약간 얘기하는 게 향각의 고려가요라고 하는 말이 가끔씩 나올 거예요. 요 말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맨 마지막 행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제 아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아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이제 향가 조금만 떠올려 보시면 알겠지만 낙구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얘는 이제 향가를 조금 따온 고려가요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고려가요 중에서 유일하게 작가 이름을 알 수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하면 바로 얘기를 하네요. 내가 님을 그리워해서 울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리움의 대상이겠지. 자,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그리워해서 울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함으로써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줄 그을까? 산 접동새와 나는 이슷하다라고 얘기하면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산 접동새와 나는 비슷한 신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뭐 동병상련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사실 내신 때 많이 접해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얘는 일종의 감정이입의 대상으로서 시적 화자의 어떤 처지, 정서와 동일한 이제 내용이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시다. 아니며 거짓인 줄 아으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 아니며 거짓이다. 즉, 나를 모함했던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얘기하면서 일종의 억울함에 대해서 여러분께 표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아으라고 얘기하는 건 일종의 우리가 여음이라 그래서 그냥 남는 음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집중해 볼까? 잔월효성이 아시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잔월효성의 존재에 대해서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잔월효성은 뭐 이제 해석에 따라서 뭐 쓰러지는 달, 뭐 반짝이는 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을 하잖아요. 일단 얘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절대자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자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세상을 창조한 그런 절대자를 얘기하는 것이라서 보통은 이제 임금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학교의 결에 따라서는 이제 임금이라고도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맥락상 맞진 않아요. 절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억울하다는 어필이 가능한 거라서 이거 여러분 절대자 정도로 번역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넋이라도 임과 한 곳으로 가고 싶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화자의 소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 우기던 이, 즉 나한테 모함하던 애들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그들에 대한 비난 혹은 원망의 태도를 여러분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보게 되면 뭐라 그래? 과도, 잘못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 아예 잘못한 거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억울함을 여러분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무리들이 화자를 모함한 우리 친구들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이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 말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치? 자, 이어서 슬프도다. 역시나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면서 뭐라 그래? 이미 나를 설마 잊으셨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물음의 방식을 통한 억울함이죠.
혹은 물음의 방식을 통한 일종의 원망의 태도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사실 이게 이제 약간 친구들 중에서 이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아니 왕한테 원망을 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고려가요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알겠지만 이제 조선 때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죠. 그치? 왜냐면 그때는 왕 원망은 뒤지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까지는 아직까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전에 무리들의 말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이 사람들한테 이제 원망하는 게 있고 임한테 원망하는 게 있으니까 좀 나눠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치? 이마 돌이켜 들어서 사랑의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 아가 일종의 낙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연탄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정서를 강조하면서 이마 돌이켜 들어서 다시 사랑의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작품이 끝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자 여기는 된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한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민사평의 소학구라고 하는 것 중에 6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가리키는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내용 보면 되니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보죠. 자, 검이 야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검이라고 하는 애한테 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종의 시적 청자이자 일종의 말을 건네고 있으니까 의인법, 일종의 도노법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부탁하고 부탁한대요. 자, 반복법까지 썼어요. 그럼 얘한테 뭔가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 앞길에 거미줄을 쳐두래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집중해봐. 나를 등지고 날아가는 꽃 위에 저 나비라고 되어 있어. 나비에다가 체크 좀 해봐. 자, 이 나비라고 하는 건요, 나를 등지고 날아가는 꽃 위에 저 나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비는 당연히 임일 거고요. 그 다음에 꽃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일종의 다른 여성으로서 질투의 대상에 해당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시적 화자는요, 거미한테 나비를 잡아달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쟤 지금 바람 피우는 거 같거든. 자, 이어서 거미줄을 걸리게 해서 여기 밑줄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게 해다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님이 반성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선으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은 되게 깔끔하게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역시나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역시나 질문 때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볼 거는요. 고전시가 3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볼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시조가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시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시조들도 좀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내용 바라봐 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봤더니 이연보 작품부터 여러분께 제시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 알겠지만 이연보 하면 떠오르는 작품 어부단가 정말 떠올리셔야지 여러분들. 공부 좀 했다 이런 거 소리 들어요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어부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되게 만족하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연보 같은 경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약간 이 양반이 쓰는 어떤 패턴들이 있는데 그 패턴들이 다른 시조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귀거래 말뿐이요 갈 리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 자, 거기에서 이제 귀거래라고 하는 표현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자, 귀거래는 돌아가다 정도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전원의 삶 있죠. 전원의 삶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거래 하는데 아이고 그렇구나 말뿐이래요. 즉 사람들은요, 나 전원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는 하는데 말만 하고 실천은 안 하나 봐요. 말뿐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 실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니? 갈 리가 없다라고 되어 있잖니.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나 귀거래 할 거야 말만 하고서 실제로 그렇게 안 하는 놈들이란 뜻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게 되면 전원이 장무한이라고 되어 있어. 전원이 장무하다라고 하는 건 밑에 나와 있지만 바양으로 거칠어져 간다라는 건데 이거는 보통
귀걸에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가고 어쩔 거라고 되어 있어. 여기 밑줄 아니 가고 어쩔 거라고 되어 있어. 즉 귀거래가 장로하다. 즉 귀거래 정당성 정당하다. 그러니까 아니 가고 어쩔 거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치? 즉 말도 하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 당연히 시적화자 아니겠니? 그래서 이렇게 대구적인 인식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초당. 초당은 초가집으로 번역하면 돼. 청풍명월이라고 되어 있어.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정도로 번역하면 돼. 나면 들명, 나를 기다리나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물에 대한 의인화를 통해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정리하시게 되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됐죠,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김천택의 시조인데 얘는 유명하죠? 얘를 모른다고 하면 제가 더 몰라요, 여러분들. 자, 김천택의 시조는 유명하니까 빠르게 보도록 합시다. 자, 읽어볼게요. 자, 강산의 좋은 경치를 힘센 이와 다툴 것이라면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가정법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존재는 힘센 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이 힘센 이는 우리가 보통 이제 번역할 때 뭐 권력이 많은 사람, 뭐 아니면 뭐 돈이 많은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강산의 좋은 경치를 이 사람들과 다툴 것이라면 내 힘과 내 분수로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서리법을 통해서 내가 이들과 맞다리 뜨게 되면 내가 지금 가진 걸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런데 종장의 항상 핵심이죠. 진실로 금할 사람이 없대요. 무엇을요? 그렇지. 항상 고전 시간을 읽을 때 이런 생략되어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거야. 진실로 이 자연을 금할 사람이 없으니 놔두두고 논이노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이 자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 가지고 놀겠다라고 얘기하는 작품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게 되면요. 사설시조 하나 들어가 있죠. 이 작품이 좀 볼만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공명을 헤아리니, 공명이라고 얘기한다면 알겠지만 명예 같은 거겠지. 이런 것들을 헤아리니까 영욕이라고 하는 게 반이래요. 그만큼 부정적인 가치가 반이 넘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치?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여기 집중해봐. 동문에 개간한다라고 되어 있어. 번역 잘 봐. 벼슬을 그만둔다라는 거야. 벼슬을 그만둔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전원의 삶을 택했다는 거지. 그리고 전려에 돌아와서만 내 끊어. 그래서 전원의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성견, 편전, 훌륭한 책들을 펼쳐놓고 읽기를 끝낸 후에 끊어. 이 사람 전원의 삶을 선택한 다음에 하는 거 뭐야? 일종의 책을 읽는 자기 수양을 끝낸 후에 이어서 안내에 살찐 고기도 놨고 비싸된 엄긴 약도 캐다가 끊어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양반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나름대로 나는 이제 벼슬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좀 많이 잃었기 때문에 약간 수호제기 느낌이죠. 자기 수양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자연을 완성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고기도 낫고 약도 캐고 임고원망 높은 곳에 올라가 먼 곳을 바라보고 또 임의소요 마음대로 거니기도 하고 끊어봐. 그 다음에 천풍이 때마침 불고 명언이 잘해. 잘해한다는 뜻은 스스로 온다는 뜻이란다.
그래서 스스로 오니, 아지모게나 밑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번역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약간 수특과 사용설명서의 맹점 중에 하나가 번역을 다 안 해준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번역을 다 안 해준 것들을 니네한테 묻기 때문에 빡친다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하는데요. 알지 모게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곳에서 지내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간 가는 걸 인식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끊어봐. 그리고 이어서 천양지간, 온 세상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서리법을 통해서 여러분께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종장입니다.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 노사태평이라고 하는 건 늙어 죽는 태평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노사태평에서 승하 귀진, 자연에 귀결하면 얼마나 좋지 아니한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시상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 다작품을 좀 잘 봐주세요. 이제 가끔씩 사설시수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고전시가 여기로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비연기일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잘 해주시게 되면 되게 도움되는 것들 많을 거예요. 아까 여기 뭐 잘해야라든지, 그 다음에 아지모게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을 좀 익혀주시게 되면 오히려 문제 풀 때나 이럴 때 혹은 모르는 작품 나올 때 되게 깔끔하게 문제 풀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 정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아마 내일이나 다음에 되겠죠? 제가 또 이제 오전 시간 다른 것들도 끊임없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 고생했고 여러분들 수업이나 하고 영상을 만나요. 고생했어요.